함포는 16세기 이후부터 전투함의 주력 무장 시스템으로 사용됐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기습을 기점으로 거함거포 시대는 종결됐다. 이후 전투함은 전투기와 대함미사일에 대항하는 함대공 시스템 시대로 접어든다. 그러나 함포는 여전히 미사일로 공격하기 어려운 근거리 목표나 소형 함정에 대한 유력한 대응 수단이며 새로운 탄약기술 도입으로 인해 과거의 영광을 아직도 누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76mm 함포이다. 76mm 함포 평정한 이탈리아 함포는 1960년대 초반 미국의 항공모함 같은 전력을 갖추지 못한 영국, 프랑스, 구소련 등 주로 개발했고, 이탈리아 오토메랄라가 1960년 내놓은 76/62 컴팩트가 서방 해군 수상함의 주력 함포로 자리매김했다. 76은 76mm 포구경을 의미하며 62는 포신의 길이인 구경장을 말한다. 이탈리아 오토멜라라사가 1964년에 개발한 76mm 신형 함포는 200톤급 이상의 소형 함정에 장착될 수 있도록 소형화, 자동화됐다. 이를 또 미 해군이 면허 생산에 MK75라는 제식명을 부여 한국 해군 등 40여 개 국가에서 수출했다. 이탈리아 76/62 컴팩트 함포는 포신을 세울 수 있는 포탑이 있고, 포탑은 360도 회전하는 마운트에 올려져 있다. 마운트 밑에는 대규모 포탄 공급 장치가 위치하는데, 이 탄창 시스템이 한 겹이면 44발, 두 겹이면 80발, 세 겹이면 115발의 포탄이 장착된다. 통상 200톤 이하급 함정, 예를 들어 한국 해군의 백구급과 같은 소형 함정은 작은 크기 탓에 한 겹을 장전할 수 있고, 배수량이 1000톤이 넘어가는 울산, 포항급 전투함은 두 겹을 장전하는 포탄 공급 장치를 갖고 있다. 한국의 자체 생산 기술 수준은, 한국 해군은 지난 1975년 처음으로 이탈리아 76/62 함포를 도입할 당시 모든 부품을 이탈리아에서 직접 제작한 것을 수입했으나, (1983년) 이후부터는 대한민국의 요청으로 위아래 전신인 주식회사 기아기공에게 부품을 일부 납품받는 조건으로 판매 대금 일부를 충당하는 절충교역 약정을 체결해 기술 도입 생산한다. 이탈리아 오토멜라라는 이를 위해 회전구동장치, 고각구동장치 등의 분해조립 도면과 기술을 제공했으며, 양해각서와 부속사업 계획은 비밀로 취급되며 절충교역 이행에 필요한 제3자에게만 제공한다는 비밀 보호 약정 등을 체결했다. 하지만 핵심 장치의 유지 보수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위안주식회사는 5인치 함포의 기술 도입 생산으로 독자 개발 기반을 갖추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고속정, 호위함, 구축함, 중상륙정 등의 탑재해 대함 및 대공방어용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국형 76mm 함포 개발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2002년부터 총 164억 원과 개발 설계 인원 161명을 투입해 76mm 함포의 국산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국산화 계획에 따라 76mm 함포의 시제품을 개발해 2008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운용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현재 위아에서 개발한 함포는 기존의 이탈리아 함포에 비해 발사율이 분당 80발에서 100발로 향상시켰으며, 스텔스 기능 및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부품 기준 국산화율은 92%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이탈리아 오토멜라라사는
한국이 비밀협정을 깨고 대여한 함포를 역설계해 15개 핵심 부품을 복제하거나 제공된 도면을 시제품에 이용했다면 생산, 판매 등을 중단시켜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위아 관계자는 2002년 4월 업체 자체 개발 계획을 국방부로부터 승인받은 이후 국내 자체 생산을 꾸준히 진행돼 왔으며 이번 승소로 한국 해군의 보급에는 이상이 없을 것을 전망된다고 설명하고 단지 방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향후 국내 함포의 수출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PKX 차기 구속정 1화민 윤영화함에는 기존 퇴역함에서 사용하던 이탈리아제 76mm 함포를 장착한 상태이며 위아에서 자체 제작한 이번 함포는 PKX 차기 구속정 2화함부터 장착할 계획이다. 진정한 이탈리아 명품? 오토멜라라 76mm 함포. 이탈리아는 역사적으로 유럽의 미술사를 써내려온 대표적인 문화와 예술의 고장으로 통한다. 이러한 저력은 어디 가지 않아서 현대에도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탈리아는 패션과 명품의 고장으로 통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탈리아에게는 우리가 잘 모르는 또 다른 일면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탈리아가 독일과 함께 유럽에서 손꼽히는 제조업 강국이라는 점이다. 특히 중공업 분야에서 독일 못지않게 뼈대 있는 강자로 통하고 있다. 전 세계 크루즈선 수주 점유율 40%를 자랑하는 국영조선사 핀칸티에리를 시작으로 슈퍼카들이 즐비한 자동차 산업은 물론 공작기계 등 각종 기계공업에 강한 강소기업들이 즐비한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다. 이는 총포류 제작 부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 분야에서 이탈리아에는 기록이 남은 것을 기준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집단 중 하나인 베레타가 있는가 하면 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이탈리아에 각종 무기를 공급해왔던 방산업체 오토멜라라 멜레로도 있다. 오토멜라라는 1905년 영국 비커스사와 이탈리아의 5대로 조선소, 테르니 제철, 오를란도 형제 조선소의 4개사의 조인트 벤처로 시작한 기업이며 오늘날에도 각종 무기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오토멜라라사는 현재 이탈리아 최대의 방산기업체인 레오나르도 SPA에 합병되었으며 차량 관련 부문은 이베코로 넘어가 CIO로 편입되었다. 이 회사는 특히 함포를 비롯한 화포리로 유명하다. 특히 현대에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60여 개의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품 함포인 오토멜라라 76mm 함포가 가장 유명하다. 오토멜라라의 76mm 함포는 1963년 처음 선보인 3인치급 함포로 컴팩트, 슈퍼 래피드, 스트레일지 3가지 형태로 개량 발전된 함포다. 총 62구경장의 포신과 -15+85까지 부항각을 줄 수 있는 가볍고 대공 능력이 우수한 다목적 함포다. 포신은 수랭식으로 냉각하는데 냉각에는 해수를 이용하고 세척은 담수로 한다. 발사 속도는 가장 초기 모델인 컴팩트가 분당 85발, 후경인 슈퍼 래피드부터는 분당 120발에 달하는 속사 능력을 자랑한다. 이 빠른 발사 속도는 자동화기의 구조를 사용한 것이 아닌 별도의 자동 장전 장치를 이용한 것이다. 이 때문에 동급에서는 기관포에 준하는 연사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일반적으로는 속사포로 분류된다. 사정거리는 16km다.
오토메일라라 76mm 함포의 가장 초기형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컴팩트 버전은 이름 그대로 작고 가벼우면서도 현대의 함포에 요구되는 범용성과 실용성을 모두 만족하는 함포였다. 우수한 속사 능력 덕분에 대수상, 대공, 지상 타격과 같은 다양한 임무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었던 데다 작고 가볍게까지 해서 고속정급의 함체에도 설치가 가능했다. 다양한 임무에 대응할 수 있으면서도 작고 가벼운 설계 덕분에 배수량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 보다 초계함 혹은 그 이상의 함급에 사용할 함포로는 그야말로 제격이었다. 이 함포의 첫 실전은 1973년 벌어진 제4차 중동전쟁 때였다. 이때는 이집트군이 대함미사일로 이스라엘의 구축함 아일라트를 대함미사일로 침몰시킨 이후여서 이스라엘도 대함미사일 무장을 설치하기는 했으나 근접한 목표물이나 소형함정 등은 대함미사일을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값싼 표적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 함포를 사용했다. 그리고 이 함포가 대함미사일 못지않게 쏠쏠한 전과를 올린 데다 신뢰도까지 증명하면서 이후 글로벌 베스트셀링 함포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1985년 만들어진 오토메일라라 슈퍼 레피드 함포는 기존의 구경에 비해 빠른 속사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었던 컴팩트 버전의 발사 속도를 대폭 증강한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이름 그대로 매우 빠른 속사 능력을 보여주는데 무려 분당 120발에 달한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0.5초당 한 발씩 76mm 구경의 포탄을 쏘아대는 것이다. 이는 자체적인 자동 장전 장치의 설계를 개량하여 더욱 빠른 급탄을 가능하게 한 데서 비롯되었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형태로는 2004년경 등장한 스트레일즈가 있다. 스트레일즈는 이탈리아어로 화살의 복수형을 의미한다. 이 버전의 76mm 함포는 펠렁스나 골키퍼와 같은 근접 방어무기 체계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대공 유도 특수 포탄인 다트탄을 운용함으로써 암속으로 날아오는 대함미사일이나 근접한 항공기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버전부터는 다트탄을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사통 장비를 사용한다. 본함포는 대한민국 해군에서도 울산급 호위함, 원산급 기뢰부설함, 윤영하급 미사일 고속함, 참수리급 차세대 고속정, 호항급 초계함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구해경의 삼봉급 경계함의 입원함인 이청함도 사용 중이다. 또한 이 함포를 현대위아에서 국산화하여 KP-76L60이라는 이름으로 신형함에 사용하고 있다. 오토메일라라 76mm 함포는 전술했듯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60여 개 해군에서 사용 중이다. 개발국인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상술했던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에서도 페가수스급 고속정이 주무장으로 채용했다. 유럽의 경우 독일,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페인 등 수많은 국가의 해군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집트, 멕시코, 호주 등에서도 사용 중이다. 놀라움은 밝혀. 사실상 F-15K급 전투기 KF-X 어디까지 진화하나. 한국이 해냈다. 2021년 시제기 제작을 목표로 개발 중인 KF-X의 성능은 어느 정도가 될까? KF-X 제작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달 14일 시제기의 전방동체 벌크헤드 가공에 착수하는 행사를 가졌다. 벌크헤드란 동체를 이어주는 격벽을 말한다.
전투기 머리 부분과 중간 부분을 연결하는 구조물이다. 고속으로 비행할 때 발생하는 압력으로부터 항공기의 변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형 전투기는 벌크헤드를 시작으로 기체 제작 작업이 본격화된다. 오는 9월까지 전투기 형상 설계의 마지막 단계인 상세 설계 검토를 끝내고 2021년 시제 1호기가 출고된다. 2022년 첫 비행이 예정돼 있다. KF-X는 당초 KF-16을 능가하는 4.5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시작했다. 전투기의 세대 분류는 등장 시기와 주요 탑재 무장, 항공 전자장비 특성 등으로 구분한다. 미국산 전투기로 한정하면 F-22, F-35 등 스텔스 성능을 지닌 전투기가 5세대로 분류된다. 4세대급에선 현재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가 최강으로 꼽힌다. F-15K를 하이급 KF-16을 미들급 4세대 전투기로 부른다. 군사 전문가들은 KF-X의 성능이 F-15K급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전투기의 대표적 핵심 기술인 레이더와 항전장비 기술이 진화하고 있고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이들 장비에 개량된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KF-X 사업 주관 부서인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공대공, 공대지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AESA 레이더는 지난해 5월 기본 설계 과정을 통과해 현재 상세 설계 단계로 진입했다. 오는 5월 상세 설계 과정을 완료하고 2020년 하반기 제품을 출고할 예정이다. 능동전자주사 위상 배열로 번역되는 AESA 레이더는 기계식보다 훨씬 많은 목표물을 추적한다. 손가락 크기 정도의 모듈이 1000개 남짓 박혀있는데 이 모듈이 잠자리의 흰눈처럼 각각의 목표물을 추적한다. F-22와 F-35에도 미국에서 개발한 AESA 레이더가 장착돼 있다. 우리 공군의 F-15K, KF-16 레이더는 기계식이다. AESA 기술은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해 국내 기술로 개발이 가능한지가 논란거리였다. 하지만 2017에서 2018년 두 차례 기술 점검을 통해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결론났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상용 무기와 함정용 무기 레이더를 개발한 경험을 통해 기술이 축적돼 있다며 한국형 AESA 레이더의 성능이 미국 제품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더 외의 핵심 항전 장비인 적외선 추적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장비 개발도 속수관성형으로 가고 있다. 적이 항공기나 미사일이 뿜어내는 적외선을 탐지하는 적외선 추적 장비와 각종 전자전 장비를 통합, 운용할 수 있는 통합 전자전 장비는 지난해 12월 상세 설계를 마치고 현재 시제품이 제작되고 있다. 광학 영상과 레이저를 통해 주야간 표적을 탐지하는 전자광학 추적 장비는 상세 설계 작업이 진행 중이다. KF-X에는 초기 단계의 스텔스 기능도 적용된다. 5세대급은 아니지만 적이 레이더의 실제보다 훨씬 작은 형상으로 잡히는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5세대 전투기는 적기 레이더의 작은 새 모양의 형상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공개된 KF-X의 기체 형상을 보면 적 레이더파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는 구조여서 스텔스 도료 등 관련 기술을 추가로 적용하면 5세대 이하 전투기 가운데 스텔스 성능이
가장 우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KFX 사업은 진화적 개발 개념인 블록 개념을 적용한다. 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 전투기를 더 나은 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기체 형상이나 항전 장비, 스텔스 기능이 추가되면 동북아에서 스텔스 기종을 제외하면 동급 최강 전투기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2. 공중 급유기 도입 시 한국 공군력이 3배 증가하는 이유. 공군은 1990년대부터 공중급유기 도입을 장기 발전 계획에 포함시켰으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연기되고 지연되면서 2010